네, 이번엔 시장의 주요 이슈들을 심층적으로 다뤄보는 오늘장 플러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순혁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작가님 덕에 저희 예. 프로모션 영상이 조회수가 엄청나게 나서 홍보가 좀 톡톡히 된 것 예. 같습니다. 주변에서도 어떻게 그 영상 봤다는 얘기 좀 들으셨어요? 아니요. 못 들으셨어요? 예. 한 20만 명 봤는데 아무도 이야기 안 해주시던가요? 뭐 특별히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방송 나가면 기본 20만 원 깔고 가니까. 너무 또 겸손하셔야죠, 작가님. 자, 요새는 좀 예. 근황이 어떠십니까? 좀 다양하게 뭐 설명회도 하시고 그런다고 들었는데. 근황은 열심히 책을 쓰고 있습니다. 책 또 쓰세요? 예. 이번엔 어떤 주제예요? 이번은 이제 책 주제가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 또 할 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밸류에이션. 그래서 저희에게 전해줄 뭐 키포인트만 살짝 힌트를 주신다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이제 증권사들은 네. 이제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지금 못 하고 있어요. 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걸까요? 가치 평가를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접근하지 않고 네. 이제 뭐 모멘텀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 사실은 이제 투자라기보다는 좀 투기에 가까운 그런 이제 행태를 사실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에코프로 관련해서 이제 그 주식이 뭐 되게 고평가돼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네. 그게 이제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못하는 이제 여의도 증권사들의 그런 문제점이 이제 일거에 사실 드러난 거거든요. 네. 이제 뭐 그런 내용으로 해서 투자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건 어떤 네.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의 궁금증 네네. 풀어드리기 위해 가지고 제가 책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나올 책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오늘 저희가 로봇즈 이야기하면서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근데 이런 성장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의 그 숫자적인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주목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2차 전지주의 랠리 그리고 항상 이렇게 조금씩 쉬어갈 때마다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이거 좀 거품 꺼지는 거야? 아니면 뭐 일시적 조정이야? 이렇게 보는데 최근에 2차 전지 특히나 에코프로 그룹주가 조금 살짝 주춤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거품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거품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품주들 많죠. 예, 대표적으로 이제 로봇 주식들, 로봇주 거품. 반도체 소부장 주식들, 이제 HBM 관련주라고 하는 이제 특히 대표적으로 한미 반도체가 이제 그런 거품주에 해당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하는 그래서 이제 실적주들이 있는데 그 주식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주식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품주 그러니까 테마주하고 성장주하고 어떻게 구분되냐 하면 네. 성장주는 이제 실적이 실제로 숫자로 찍히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주식이 성장 주식이고 그다음에 실적은 찍히지 않고 그냥 이제 막연한 기대감 갖고 움직이는 주식은 이제 테마주, 거품주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로봇주라든지 HBM 관련주라든지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한미 반도체 이런 주식들이 전형적인 이제 거품주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자, 다른 섹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우리 2차 전지 얘기만 하죠. 다른 섹터는 다른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 열심히 하실 테니까 예. 그거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근데 이제 시장에서 항상 얘기 나오는 게 막 다른 뭐 AI 관련주, 뭐 로봇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오르다 보면은 2차 전지주들의 수급을 조금 뺏어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상대평가하는 것을 보면은 저는 좀 무의미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점을 이제 투기적 관점으로 접근하느냐, 투자적 관점으로 접근하느냐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투기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앞으로 두세 달 내에 시장의 수급을 빨아당겨 갖고 상승할 주식이 뭐냐 이런 걸 이제 찾는 형태가 되는 거고 네. 투자적 관점에서의 접근은 이제 이 주식이 앞으로의 미래 성장 가능성, 이제 실적이 얼마만큼 나올지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싸냐 비싸냐를 판단해서 네. 싸다고 생각하면 사서 이제 3년을 기다리는 이제 그런 형태가 투자인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제가 이제 에코프로 같은 거 뭐 올해 한 4월, 5월 달에 주로 이제 얘기한 걸로 많이들 착각하시는데 네. 실제로 제가 얘기했던 거는 작년 6월입니다. 맞아요. 작년 여름부터 관련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죠. 예. 그때 이제 제가 되게 싸다고 생각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네. 거고 투자적 관점에서 보면 이제 싼 주식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이제 오른다는 이제 그런 이제 단순한 논리로 사실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사실 모르기 때문에 네. 이제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 그 기다리는 기간이 길 수도 있거든요. 최대 한 3년 정도는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투자의 최소 기간은 3년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네. 접근 방법 자체가 아예 다른 겁니다.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그쵸. 내용하고. 예. 그러니까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투자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사실 일부 투자자분들은 투기적인 관점으로 사실 그 종목을 샀다 팔았다 한 것도 있어요. 근데 예. 이제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좀 시장에서 많이 좀 회자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우리 박순일 작가님이 이야기하는 건 2차 전지주를 이렇게 테마적인 관점으로 보지 말고 투자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해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출렁이는 것에 대해서는 아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지켜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까요? 이제 그 세 가지, 두 가지 부류로 나뉘겠죠. 이제 사서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신경 안 쓰면 되고, 네.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서 3년을 갖고 가겠다 했던 분들은 신경 안 쓰면 되고, 기존에 이제 안 갖고 계시던 분들은 이제 좀 조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상태니까 이제 언제 좀 들어가야 될까 하는 형태로 접근하시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지금 괜찮은 거예요, 사도? 예, 괜찮습니다. 예, 정말요? 예, 괜찮습니다. 3년 뒤를 바라보시면 사실 뭐 그동안 3년 동안 주가가 뭐 100만 원에서 110만 원 갈 거 바라보지는 않으실 그렇습니다.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로 접근하면 그러니까 안전 마진 이제 그 세이프 안전 마진을 이제 영어 쓰지 마세요. 예, 갑자기 영어 쓰지 마세요. 네, 한국말로 하시죠. 예. 네. 그 안전 마진 얘기하는데 이제 안전 마진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내 예상이 틀렸을 때도 이제 네. 어느 정도 수익이 나려고 하면은 이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봐서 안전 마진은 최소 3년을 갖고 간다고 했을 때 한 3배 정도의 상승 이력이 있는 정도는 돼야 그래야지 이제 안전 마진이 충분히 이제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제가 그 갖고 계신 그런 2차적인 주식 말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런 얘기 자꾸 하시지 마시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니까. 네.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8개 종목은 한 5개 정도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갖고 가면 이제 앞으로 3년 정도 갖고 간다고 했을 때 네. 한 3배 정도는 오를 수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에코프로 그룹주가 있고 포스코 홀딩스 관련한 포스코 그룹주에 예.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뭐 에코프로 얘기는 많이 다른 데서도 해주셨고 포스코 얘기도 해주셨지만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또 새로운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올해 쭉 이어져 있어요. 뭐 이른바 광물 릴레이라고 또 명칭을 붙일 수도 있겠는데 광석 리튬 올해 10월, 그 염수 리튬이 내년 4월 첫 공장이 지금 준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한 또 모멘텀도 있는데 증권사에서 지금 SK증권 쪽에서는 목표 주가를 70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목표 주가는 잊으십시오. 목표 주가는 잊어라.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보고서 볼 때 네. 가장 가치가 없는 정보가 목표 주가입니다. 그래요? 예. 그럼 뭘 봐야 해요? 그 논리를 봐야죠. 논리? 예, 그 이제 거기 돼 있는 데이터 자료,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가 쭉 전개된 논리를 보고 네. 그 논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본인이 직접 실적 추정을 해야 됩니다. 3년치를. 그래서 이제 실적 추정해서 자기가 실적 추정한 그 3년치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밸류에이션을 해서 그래서 접근을 해야 되고요. 네. 목표 주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제가 애널리스트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표 주가는 그냥 주가 올라가면 따라서 목표 주가도 올리는 거고 주가가 떨어지면 목표 주가도 따라서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정보 가치가 없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보지 말아라.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증권가에서 그러면 2차 전지 관련한 인버스 상품도 있어요. 물론 뭐 투자의 관점은 나와 반대가 된다고 해서 그게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다르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인버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2차 투자자분들은 약간은 또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뭐 부담을 가지실 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인버스 ETF가 나와서 그거를 그거를 빌미로 해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고요. 싸게 예. 살 수 있는 기회다. 예. 비싸게 산 저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달걀 소리 나는데 예. 그러면 어쨌든 뭐 투자의 관점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이런 하락의 빌미를 제공하는 이슈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아볼 수 있겠다.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이제 뭐 공매도가 어떻고 수급이 어떻고 뭐 인버스 ETF가 상장되고 하는 건 다 쓸모 없고요. 의미 없는 얘기고요. 3년을 놓고 보면 3년을 놓고 보면은 결국은 그 기업이 이제 얼마만큼 이익을 많이 벌어들였느냐, 네. 회사가 얼마만큼 좋아졌느냐, 성장했느냐 이런 거에 이제 사실은 달려 있는 문제니까 너무 그런 세밀한 거에 이제 좀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이어서는 2차 전지 관련한 증권사의 실적 전망치. 지금 보면은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요.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할 정도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건
보면 또 산업에 대한 부정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나 또 우리가 좀 부풀려서 생각한 면도 있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우리 박순혁 작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여의도에 지금 행행하고 있는 그 롱숏 사모펀드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고요. 이제 그 롱숏 사모펀드들이 대표적으로 롱을 반도체 쪽을 갖고 있고 네. 숏을 이제 2차전지 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모펀드들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리서치 센터 이제 가장 큰 고객이니까 그 입맛에 맞추기 위해 가지고 반도체는 앞으로 안 좋을 건데 자꾸 좋다고 얘기하고 실적 추정도 좋게 하고 네. 반대로 2차전지는 앞으로 좋을 건데 나쁠 거다 실적 추정도 나쁘게 하고 이제 그런 거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결국은 이제 이 상황 자체가 업황 자체가 그러니까 그 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자체가 이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나쁜 요소가 뭐가 있냐면은 리튬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나쁜데. 항상 그 이슈 때문에 주가를 좀 흔들리게 만드는 매물을 추리하게 만드는 그렇게 계기를 이제 만들죠? 상황이 나쁠 때 여러분이 당신이 갖고 계신 그 주식이 좋은 회사의 위대한 기업의 주식이면 업황 그런 이제 상황이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짱짱하게 낼 거고요. 이익이 좀 줄어드는 정도가 될 네. 거고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주식이 영 형편없는 주식이면 그 업황이 악화되는 거에 따라서 실적이 개판이 날 겁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갖고 계시는 그 분기 영업이익 30억 나신 그 중목 이제 그게 그런 거고요. 반대로 자꾸 저 공격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설명을 드리려고. 네, 네, 감사합니다.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2, 4분기에 똑같이 이제 그런 리튬 가격이 떨어지고 상황이 안 좋았음에도 네. 불구하고 1,143억의 영업이익을 냈거든요. 그 차이가 네. 바로 그 기업이 위대한 기업이냐 그렇지 않냐의 차이고 실제로 지금 보면 이렇게 업황이 안 좋을 때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안 좋은 회사인지가 뚜렷하게 구분이 돼요. 네. 이제 업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여전히 잘 나고 있고 좀 줄어들어도 이제 이게 좀 줄어드는 정도에 그치는 회사들이 좋은 네. 회사고 반대로 지금 2, 4분기에 적자 보고 이익이 95%가 줄고 이런 형태의 주식들은 2차전지 주식들 중에서도 피해야 할 주식이다. 그 피해야 할 주식을 잘못 사신 거죠. 자꾸 공격하지 마시고요. 저도 그거 뭐 사고 싶어서 산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저 같은 투자는 하지 마시고요. 예. 중국 LFP 배터리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많아요. 국내에서도 관련한 뭐 속도를 좀 내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 거 갖고 왈가왈부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글로벌 됩니다. 자동차 전기차 기업에서 중국의 LFP 배터리 쓴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기업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이죠. 걱정을 없는 걱정을 만들어서 해서 롱숏하는 사모펀드들의 이제 이해관계에 부합하기 위해서 하는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현대차가 지금 이제 LFP 배터리 갖고 와서 이제 국내에 쓴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두 가지 형태 그런 이제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사실은 발생한 노이즈고요. 네.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LFP를 만들어도 어차피 LFP 배터리는 미국 들어가면 보조금 못 받아요. 그래서 LFP를 써도 한국산 LFP 배터리를 써야 되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기사 나온 거 보면은 그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제 그 기사 낸 거 보면 거기에 이제 포드가 LFP 배터리 쓴다, 큰일 났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포드의 LFP 배터리가 누구 거냐면 SK온 겁니다. 당연히 그 양극재는 에코프로 BM 거예요. 그러니까 LFP 배터리가 우리가 뭐 대비가 안 돼 있다고 얘기하는데 대비가 안 돼 있지 않습니다. 다 되어 있고요. 걱정하실 하나도 없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걱정 노이즈 같은 걸로 이제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릴 때가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런 노이즈들이 나올 때마다 관련한 기업들을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우리 박 작가님의 어떻게 포트는 그대로인지 좀 궁금해요. 포트 변동이 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까? 이번에 그 조선일보인가 거기서 대대적으로 한번 실어갖고 전 국민이 추가적으로 뭐 매집을 하신다거나 없었습니다. 그 이외 변동 그래요? 없었습니다. 그대로. 그럼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게 이런 약간 출렁거림 위기였을 때 예. 오히려 담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담을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더 많이 떨어지면요. 더 많이 떨어져. 예.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죠 그거는. 혹시라도 더 많이 떨어지면 네. 그러면 이제 좀 사야지 하고 비상금은 갖고 있고요. 지금도 사실은 많이 갖고 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 3년 사이에 주가의 출렁임은 당연히 있을 거고 이게 지금 에코프로가 100만 원이 넘더라도 정말 뭐 90만 원, 80만 원 내려갈 수 있는데 그 가격대가 되면은 충분히 저렴하다 싶으면 사시겠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그럼 신규 접근을 하기에는 좀 약간 알맞은 시기는 아니다라고 보시겠네요. 아니요, 괜찮은 가격입니다. 예, 그러니까
착각하시기 쉬운 게 이제 좋은 가격을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치 투자하면 이제 그러면 좋은 가격에 사야 된다라고 좋은 가격에 사는 게 이제 가치 투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100% 잘못된 생각이에요.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게 가치 네.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가치 투자고요. 가치 있는 기업에 투자할 때 가격은 조금 비싸도 관계 없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대충 사고 네. 물리면 더 사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처음부터 안 좋은 주식을 사시면 자, 물렸다고 추억도 오늘은 사시면 안 그러면 되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순희 작가님 다음 이 시간에 또 예. 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오늘장 탑5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여러분께 또 순식간에 싹 지나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내일도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